오늘은 그 치매 없는 존귀한 노년 그런 제목으로 하는데 성경 말씀은요. 한번 다음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20살. 그죠? 근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총명함, 맞으면 정신, 또 혹은 영혼 이런 것이 건강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120살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 2,300명만 되는 그런 큰 나라를 이제 아주 쌩쌩하게 활동적으로 이끄셨어요. 지도력을 발휘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뭐예요? 몸이 건강했단 말이죠. 젊은이 못지않게. 그래서 이 치매에 관한 것은요. 사실 이제는 100세 시대에 곧 이제 되는데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고 이제 2010년도 출생한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그 영국의 미래재단이라는 곳에서 앞날에 대해 예언을 했는데 그 조사를 했는데 2010년 지금으로 말하면 중1학년 14살인가요? 우리 나이로. 그런데 그 경우에 몇 살 살까? 그 2010년생 중학교 1학년생들은 앞으로 120살이 평균 수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많이 산다고 하는 사람은 몇 살까지 살까요? 15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죠? 평균이니까.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사이언티픽 뭐 하여튼 에디션인가 뭐 하여튼 그런 그 유명한 학술지에서 과학 학술지에서 2050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150살. 2050년 되면 150살이 평균 수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200살 사는 사람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굉장히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자, 다음. 제가 이제 이 수수께끼 치매 예방 치료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천책이에요. 여러분 가진 그 책입니다. 이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공부하고 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 이게 원래는 이 책 수수께끼 치매 이게 이론책입니다. 이론책. 제가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론과 실천 이거 다 쓴 거예요. 물론 저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이런 거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국회 도서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집사람이 하도 뭐라고 했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국회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 뭐 국회의원 자료들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책이 이게 재판입니다. 두 번째 인쇄된 겁니다. 보통 책들이 나오면 한 번 인쇄되고 다 끝나요. 90% 이상, 99%인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2세 정도 나오면 잘 팔리는 책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잘 팔리는 책입니다. 아셨어요? 인기가 괜찮은 책이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고요. 다음. 하여간 저는 이렇게 교목실에서도 있었고 사회복지사 공부도 했고요. 그다음에 방문요양센터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수수께끼 치매 치료할 수 있어요. 수수께끼 치매 맹탕의 전문가로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1990년도에 이제 나이가 남자가 67.3세, 여자는 몇 세요? 75.5세였어요. 그런데 2010년도 즉 20년 지나서는 몇 세로 올라갔어요? 10살 정도 올라가서 남자가 77.2세, 여자가 84.1세. 그럼 2020년 지금 한국의
말하자면 최신 통계가 2021년 나와 있어요. 2021년 평균 수명이 거기서도 또 올라갔어요. 평균 수명은 83.6세,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 몇 살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한 3살? 3살은 더 넘어갔죠. 그죠? 평균 3살 올라가서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나가면 계속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많아지게 될 거예요. 자, 다음. 그러니까 나이는 많아지고 말이죠. 우리가 일찍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일찍 안 죽고 오래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출생률은 또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전부 다 학교들이 통폐합되는데 우리 대광리도 제가 96년에 왔을 때는 700명에서 초등학교만. 요즘에는 몇 명일까요? 100명일까요? 40명. 700명에서 얼마? 40명. 지난 3년간 애기들이 하나도 안 났어. 신소 면 단위에서. 대단하죠? 그러니까 애들은 또 안 나는 데다가 보니까 출생률이 세계 2위예요. 1위는 모나코로서 0.663. 부부가 한 명도 안 낳는 거야. 0.663명을 낳는 거야. 근데 한국이 2위야. 이 맨 위에 보죠. 한국이 2위. 0.689.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두 부부가 합쳐서 이게 뭐야? 1000명이면 70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 700명도 안 낳는 얘기지. 1000명 단위로 치면 689명 낳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2000이 있는데 2000명이 그 다음 사람 낳는 걸 689명뿐이 안 난다는 거야. 이거 엄청나요. 그래 지금 이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린이는 안 나지, 노인들은 말하자면 나이가 많아지지. 앞으로 큰 걱정이에요, 걱정. 자, 다음. 그래서 저출산 순위 나라별로 모나코 6.63, 한국이 6.89. 이렇게 2022년 세계 저출산국 10개 나라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저게 나와요. 아니 내가 2, 3년 전만 해도 뭐 0.78인가 뭐 그 정도 그런 걸 되는 걸로 아는데 벌써 이렇게 더 내려왔어요. 다음. 자,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 어르신들은 계속 오래 살지 애들은 안 올라오지. 이게 전부 인구가 점점 나이 많은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라. 그래서 유럽의 3배 내지 6배 빨라요. 노인이 많아지는 그 추세가 우리나라가 최고야. 세계에서 제일 빨라. 우리나라 빨리인데 이것도 빨라요. 너무 아기를 안 낳아요. 그게 문제고. 다음. 60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 치매 환자 추이 이렇게 나오는데 2010년도에는 47만 4천 명이었고 2013년도에 57만 6천이었고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이제 84만 명으로 저게 예상했었는데 지금 치매 인구의 증가 그 옆에 보니까 2021년 그게 중앙치매센터에 오늘 들어가서 내가 본 거예요. 거기 보니까 현재 2021년이 최신 말의 통계예요. 현재 노인 인구가 91만 몇백 명인가 그래요. 91만 명. 노인이 치매 인구에 치매 인구 노인 인구는 한 1,530만 명이가 이렇게 1,230만 명 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91만 명이 치매고 유병률이 7.24%. 그런데 이제 2050년대는 15.6%로 올라가잖아요. 점점 앞으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올라간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안 돌아가시지. 젊은이들은
자꾸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치매 환자가 더 많아지는. 자, 다음. 자, 요즘 어르신들 운동 관심이 치매이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어떤 병이 가장 두려운가? 이게 2017년 동아일보에도 나왔는데요. 그때 치매가 별로 심각해지지 않을 때인데도 44.3%죠. 아마 지금 노인분들한테 묻는다고 하면 대부분 저 교회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저한테 얘기하기를 아유 저는 그냥 치매 없이 그냥 피해가 되지 않고 빨리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80-90%예요. 80-90%.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무서운 암보다도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거, 이 치매를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치매 유병률, 치매 환자 수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2010년에 47만에서 50년쯤 되면 271만. 근데 그리고 이제 선진국들에 보면 평균으로 한 10%는 되는데 우리나라도 워낙 중증 치매만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정확하게 치매 환자들을 정하면 한 10%니까 한 125만 명은 현재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 더 올라간다 이거. 예, 그런 거고. 다음. 누구나 다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세포가 몇 살에 죽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뇌세포가 계속 활성화되다가 몇 살에 죽기 시작하냐 하면 23세 청년 때 이미 피크를 찍고 이제 뇌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이 쓰레기들이 뇌에 쌓이게 되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그 단백질인데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서 뇌세포를 죽입니다. 이렇게 엉겨붙으면 죽어 그 세포가. 그리고 그게 계속 쌓여서 이제 65세 뭐 이상 이렇게 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라고 막 함부로 내굴리면 안 되고 미리 알면 치매 예방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방.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거는 뇌에 뉴런이라고 하는 이렇게 신경 연결 조직이 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끊어놔요. 그러니까 막 그냥 거의 공격해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치매에 걸릴 수 있는데 65세 이상 치매율이 5%, 75세 때는 10%, 75세 때는 15%, 80세 때는 20%, 85세 이상일 경우 25%, 90세 이상은 거의 다 치매기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85세 이상 뭐 이렇게 80세 이상 합치면요 60%가 돼요 보니까. 노인 중에 65세 이상 중에 보니까 60% 이상이 80세 이상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노인들이 많다는 거죠. 말하자면 연세 드신 분들이 더 85세 뭐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다음.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자, 심각한 고령화. 그러니까 나이는 많이 먹고 죽지는 않죠. 또 저출산율. 또 우리나라가요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입니다. 2050년 그 학술 연구지에 보니까 2050년도에 우리나라는 홍콩에 이어서 우리는 2위 세계 장수 국가였어요. 그런데 2100년도에 가서는 우리가 1등입니다. 제일 오래 산대 우리나라 사람. 김치 먹어서 할까요? 뭐 된장 먹어서 할까요? 근데 가장 큰 요인이 뭔가 의료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좋답니다. 콧줄 껴도 죽지 않는데 계속 살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감기만 들어도 병원 가. 독일 같은 데는요 감기 들어오면 병원 못 간대요.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래요. 미국도요 못 간답니다. 맹장 수술하죠. 1,100백만 원인가 하여간 엄청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 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앞으로 장수 국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최고로 많지 애들은 덜 낳지 계속 늙어가지 우리나라 큰 치매 위험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고 있다. 다음. 뭐 치매는 하여튼 정신이 제거된 질병이고 어리석고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치매는 한마디로 뇌가 그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손상을 입는 걸 치매라고 그래요. 다음. 치매란 그 대부분 치매는 70% 이상, 7, 80%가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그게 아까 말한 그 아밀로이드 그 베타 단백질 그게 쌓이고 또 타우 단백질 그런 게 쌓여가지고 생기는 병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7, 80% 되고 거기에 또 같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저기에 혈관성 치매라는 거예요. 혈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실핏줄이 터지거나 뭐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중풍이라고 그러죠. 한방에서는 중풍이라고 그래요. 중풍. 이쪽에서는 뇌출혈 뭐 그런 게 말하죠. 뇌경색 이런 게 다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건데 그건요. 그 피 속 그 잘 통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깨끗해지고 나중에 혈관성 치매는 고침을 받게 돼요. 우리 장인 어른이 이 혈관이 뇌 속이 좀 터졌다가 실핏이 터졌다가 콧줄 끼고 치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도대체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치매를 좀 배웠으면 아유 아버님 아유 되게 잘 주무셨어요 이러면서 했을 텐데 겁나잖아.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 내가 뭐라 그러면 또 엉뚱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화를 낼 수도 있고 모르잖아. 그래서 그 속 알 수 있겠어요? 치매 걸린 사람들은 무섭잖아. 근데 그러다가 콧줄 끼고 이렇게 혈관 약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났어요. 콧줄 빼고 다시 넣어야 된다는 건데 난 죽어도 안 넣는다. 안 낀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3일 안에 죽습니다. 안 낀다고. 그리고요 한 3년인가 4년인가 더 살았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게 모든 뇌가 손상되는 증상 혈관성 치매든 뭔 치매든 이게 그 원인이 200가지도 넘어요. 처음에는 뭐 60가지, 뭐 80가지, 뭐 120가지 뭐 그러더니 요즘엔요 250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증후군이야. 200여 가지 원인으로 뇌가 손상되는 질병의 몸, 증후군을 치매라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치매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자, 다음. 치매 23세부터 뇌세포 죽기 하고 자. 그래서 뇌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뇌를 운동을 시켜야 된다. 무슨 운동? 뇌 운동. 근데 이 뇌는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어. 몸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요 운동을 하잖아요. 뇌가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신경이 끊어지면 뻗정 손이죠. 이걸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요 뇌에서 이거랑 연결되는 게 생긴다. 나중에 이게 움직인대. 그러면 무슨 소리냐 하면 이 뇌와 몸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왜 시간이 안 갈까? 죽으라고 이것저것 막 그냥 너무 그냥 뇌를 많이 쓰니까 뇌가 기억하기를 너무나 지겹게 이것저것 많이 했다 그래서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하는 거 없이 멍하니 있으면 시간이 잘 가. 근데 진짜 젊어지려면요 노인이 돼서도 그렇게 빠릿빠릿하면 젊은 몸이 된다는 거야.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뇌가 손상하는 거고 오히려 한 7, 80세 되면요 뇌가 꽉 찬답니다. 없어지지 않고 꽉 차가지고 예를 들어서 피카소라든가 유명한 음악가들 그 나이 들어서 그 명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어떻게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자, 다음. 자, 인간의 개념 지도처럼 뇌도 지도가 있다. 이게 지도. 전에는 몰랐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권사님은 맨날 웃어요. 막 보기만 하면 웃어. 근데 제가 이게 공부하고 나니까 저 양반이 뇌가 웃음을 관장하는 뇌 부분이 고장났구나. 정확해. 난 후럽구 의사지만 정확해. 뇌가 고장나니까 웃는. 자, 다음. 자, 잠깐만, 그 전. 여기 보면 운동 영역이라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죠? 예? 오른쪽 맞죠? 운동 영역. 그 부분을 지금은 그냥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지금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어깨는 어디 부분, 뭐 손가락, 얼굴, 그 손가락이 좀 많긴 해요. 옛날에서 손가락 운동만 하면 뭐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몸 전체를 해야만 된다는 걸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다음. 온몸을 움직이면 뇌 훈련이 잘 된다. 몸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운동을 하면 뇌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뭐 턱, 혀, 그 부분, 그 뇌세포를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혀를 못 움직이는 거야. 이 연화 운동이라고, 물이나 뭐 음식 먹고 꿀꺽 생길 때 자동적으로 폐에 들어가는 건 막아주고 식도를 내려보내잖아. 예? 그게 고장나면 연화곤란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뇌가 그 부분이 고장난 거야. 우리 장인어른도 그랬어요. 그래서 삼키면 자꾸 살에 들고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고쳐지더라고. 할렐루야. 자, 다음. 자, 그러면 치매의 문제점과 종류. 다음. 예. 이 치매는요, 본인도 참 문제. 고상한 존귀한 인생이 말이지,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말이 뭐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러면 얼마나 참 불쌍해요. 이게 본인도 큰 문제야. 두 번째, 가족에게 몹쓸 짓이야, 이게. 보통 요즘에 우리 나라 지금 91만 명 그 치매 그거 돌보는데 19조가 들어가. 20조 가까이 들어가. 20조. 그걸 1인당 따지면요, 2,100만 원이 넘어요. 2,100만 원이. 그러면 그건 경증 환자도 있고 뭐도 그렇지만 중증 환자는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3, 4천만 원 줘도 힘들 거예요. 왜냐면 한 사람이 붙어야 되잖아. 거기. 먹여줘야지, 뭐야지, 뭐 돌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그러니까 노인 됐을 때 치매만 안 돼도, 자, 좋으시는 분도 좀 계시고 치매만 안 돼도 5천만 원씩 1년에 버는 거야. 한 달에 4,500만 원씩 버는 거야. 그죠? 더군다나 일까지 해? 야, 그럼 1억 이상 버는 거야. 사회에 좋은 일 하는 거야. 가정에 좋은 일 하는 거야.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하다고 이 연사 여기서 열렬하게 호소합니다. 그죠? 자, 국가적으로도 19조 2천억이잖아. 봐, 저기. 2021년 현재 치매 인구 91만 명인데 1인당 2,100만 원씩 들어. 자, 다음. 자, 이게 급격히 막 놀라, 이게 엄청나요, 엄청나. 처음에는 하여튼 그랬어요. 10조였다가 2012년도에, 지금 2021년도에 이미 20조 가까이 배로 떴다 이거야. 2050년에 가서는 134조 6천억 원 이렇게 올라간다는 추세가. 그러니까 국가가 난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난리가 나니까 치매 책임을 국가 책임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난리가 나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예방하거나 치료 이런 행위를 미리미리 해두면은 저게 많이 줄어. 7, 80%가 확 줄어요. 그러니까 치매를 막 국가적으로 난리를 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놓으면 우리나라 치매 때문에 망해. 그래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 자, 다음. 그래서 현재 치매 종류인데요.
현재 중앙치매센터가 2021년도 통계가 최신 통계인데 알츠하이머가 73.99%. 근데 요게 저기 혈관성 치매랑 연결되면 한 20-30% 더 늘어나. 그래서 이게 혈관성인지 쌓여서인지 그게 사실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러나 혈관이 먼저 터졌으니까 혈관성이라는 거고. 아셨죠? 자, 그래서 혈관성 치매도 맨 위에 거 11.3%. 우리나라 경우 2021년 91만 명 중에 나눈 거예요. 기타 치매가 14.9%, 95%. 그런데 보통 서양 같은 데서는 한 10% 정도가 기타 치매예요. 거기는 다음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있죠. 이 독일의 알츠하이머 박사가 처음으로 이제 치매 환자 여자분인데 그때 당시는 평균 연령이 뭐 60세 뭐 안 됐어요. 평균 수명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이 처음으로 치매 증세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 환자가 죽었을 때 그 몸을 기증받았어. 그 머리를 그래서 열어봤어요. 뇌를 살펴보니까 뇌 속에 다 뻥뻥 뚫리고 허하고 푸석푸석해지고 비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으로 치매라는 걸 이제 밝히게 된 거예요. 자, 다음.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이게 뇌가 막 수축돼 있잖아요, 이쪽에. 건강한 뇌와 건강하지 못한 뇌. 섬유가 엉켜진 것과 반점. 막 속에가 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하고 막 타우 단백질 이런 게 막 엉켜 있고 말이지. 그래서 세포가 죽고 그다음에 뉴런이라고 이 신경 조직이 다 끊어진 거지. 자, 65세 이후에 많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40대, 50대에서도 요즘에 치매가 나온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여기도 관계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요, 40, 50대, 한 50대 빼냐,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동문이야, 우리, 학부형 동문. 근데 그 양반이 제가 이 책 갖다 주니까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제가요, 차를 끌고 가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 가서 50대야 쌩쌩하고 그러는 거야. 50대인지 40대인지. 그래 병원에 가보니까 자기가 치매더라는 거야, 치매. 근데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그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었더니 이야, 약을 먹었더니 그렇게 반짝반짝 기억이 돌아오더라는 거만. 그러니까 치매약 그러면 사람 멍해지는 약 그러면 안 돼요. 치매 진단받으면 약을 잘 먹어야 돼. 아셨죠? 좀 쌩쌩하게 다 일 잘하세요. 약 먹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 책도 주면서 이런 것도 하고, 응? 열심히 치매 예방 활동도 하고, 치료 활동도 하고, 그럼 된다. 이거예요. 치매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요, 그 이렇게 중증으로 가는 거를 멈출 수 있어. 그리고 약 먹으면서 반짝반짝하고 또 요즘에 한의사들이요 총명탕이라고 해서 총명탕 머리 좋아지는 약 그거 먹으면 또 더 좋아진대. 그러니까 치매 걸렸다고 저거 뭐 고치지 못하는 병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아셨어요? 자 다음 혈관성 치매 이거는 그 핏줄 터지는 것과 문제가 돼 막히거나 터지거나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다음 자 파킨슨병이라는 건 알죠? 무하마드 알리 그 권투 선수가 막 널널널널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는 병. 그 레이건 대통령도 그랬죠. 그런 거고 이런 많지는 않아요. 또 피크병이라는 것도 있고 또 크루츠 벨트 야구병이라는데 이건 인간 광우병이잖아. 광우병 옛날에 뭐 잘못 먹고 소고기 잘못 먹으면 뇌가 숭숭 뚫린다는 거 그것도 몇 사람은 안 되고 또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다 먹는데 뭐 그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먹겠어요. 요즘에 그거 다 지나갔지, 그죠? 그거. 그다음에 뭐 헌팅턴병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춤추면서 다니는 거야 사람이 막 춤추면서 자기도 모르게 춤추면서 다니. 그런 병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다음. 자 그러면
이 치매가 왜 오냐? 무슨 요인 때문에 오냐? 그것을 위험인자라고 그래요. 위험인자. 치매 발병을 높이는 위험인자가 뭐냐? 나이 먹으면 이게 노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발병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치매에 걸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50% 이상 가능성이 많아져요. 두 분 다 그랬다. 더 높아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미리미리, 근데 걱정할 건 없어요. 오늘 저를 잘 만났으니까 잘 얘기 들어서 해결하면 돼. 할렐루야. 정신 바짝 나죠? 야, 우리 엄마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빠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돼. 멍 때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잘 듣고 실천하면 된다. 이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성이 남성보다는 좀 더 많이 치매가 걸린다. 이거. 남자보다는 여자가. 13%. 그러니까 뭐 크게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환경 요인, 뭐 알코올 먹으면 뇌에 빵꾸가 나겠지.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 또 무슨 마약 중독 같은 게 맨 나중에 오는 게 뭐냐면, 그다음에 원숭이한테 오는 병 뭐죠? 그 바이러스 에이즈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치매가 되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다음. 그 다음에 이 머리를 자꾸 어디에 부딪힌다든가, 권투 선수 많이 얻어 터지면 뇌에 아무래도 이상이 생기겠지. 그거 조심해야 돼요. 머리를 반복해서 다치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머리 부딪힌 경우 많은 사람들은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좋아지도록 몸을 움직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 뇌가 이렇게 좋아져. 나빠지지 않고 좋아질 수도 있어. 아셨죠? 옛날에는 알츠하이머 못 고친다고 그랬어. 지금 고치는 경우도 있다니까 내 뒤에서 알려줄게. 보세요.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치매 걸릴 확률이 적어져요. 그래서 이따가 여기 책에 보면은 치매 그 진단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학교 나왔냐 고등학교 나왔냐에 따라서 점수가 틀려져. 고학력은 점수가 더 높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좀 덜 걸린다. 그러니까 뇌를 너무 안 쓰고 다니면 안 된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성인병, 고혈압, 당뇨병, 비만 뭐 이런 경우에 치매 발병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피가 뇌에서 주로 많이 터지니까. 우울증은 유사치매라고 그래요. 유사치매. 치매랑 비슷하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은 훨씬 더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음. 자, 치매에 대한이에요. 다음. 뇌가 중요하다. 이거 뇌. 대뇌. 이거 다. 다음. 그 다음에 전두엽. 여기 요 전두엽 이 끝부분으로 그 운동 영역이 있죠. 운동 영역. 그래서 그 부분 다치면 이 팔이고 뭐고 이렇게 다 고장 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이거 멀쩡한데 뇌가 고장 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비라는 게 있잖아요. 마비. 그죠? 그런 것도 그런 의미죠. 자, 다음. 두정엽. 이건 신체, 요 두정엽이네. 다음. 그래서 뇌가 이게 굉장히 전체를 통제하는 거예요. 온몸 통제하고 생각을 통제하고 뭐 그림 같은 걸 이렇게 뭐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다음. 후두엽. 이거는 시각적인 문제, 시각적 분석하는 거. 다음. 이게 번연계인데, 이거는 이 뇌 속에, 큰 뇌 속에 들어있는 밑에 받치고 있는 그런 건데요. 그거는 거기 해마라고 있고 그런데요. 거기는 기억이 일단 들어오면 저장되는 장소예요. 그게 고장나면 저장이 안 돼. 그러니까 금세
저장이 안 되니까 밥 먹고 나서 저장이 안 되니까 또 밥 먹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 하여튼 그래서 그 뇌를 잘 알면 좋아요. 치매는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1단계 정상, 두 번째 경면인지장애, 건망증 이런 게 나타나고 3단계는 경면인지장애인데 알츠하이머 이제 진단도 나오고 이걸 경도인지장애라고 그래요. 그러면 경도인지장애라는 것은 치매에 들어가기 직전이야. 요때 열심히 약도 먹고 공부하고 그러면 7, 80%가 안 들어가게 돼. 그 중증으로 안 들어가게 돼서 끝까지 건강할 수 있어요. 아셨죠? 7, 80%예요. 7, 80%. 그러니까 이거 이 치매 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딱 이런 진단이 나오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괜찮습니다. 약도 먹고. 자, 중증도 인지장애. 뭐 그다음에 5단계 초기 중증 인지장애 이런 거 여러 가지 있고. 다음 단계도 있죠. 6단계 중증 인지장애. 성격 변화도 오고 말이죠. 대소변도 적절히 하지 못하고. 7단계는 아예 누워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대개 누워 있는 사람들이 중증인지 알려면 어떤 걸 보냐면은 어린아이는 뱃속에서 어떻게 지내나요? 이렇게 웅크리고 지내죠. 이때 후기 중증에는 그렇게 그 어린애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서 그렇게. 이때는 인지고 뭐 거의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라 볼 수 있어요. 다음. 치매와 유사한 병들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아이고, 밥 먹고 나서 힘들었을 것 같아. 그죠? 다시 한번 뒤로다가 넘겨 한번 해봅시다. 자, 아이고, 한번 우로, 좌로, 아이고, 자. 자, 내리세요. 아이고, 이거 참. 근데 젊은 사람들도 꼭 이거 명심해야 돼요. 아셨어요? 23살 이상은 계속 죽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이게. 자, 노망이 치매냐? 그건 아니다. 이게. 그냥 노망은 뇌세포 죽으면서 당연히 겪게 된 노안이상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치매는 뭐가 달라지냐면 뇌가 특별히 손상이 된 경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걸 말하자면 치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망령이라는 것도 이것도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하여튼 망령도 신체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 반면에 치매는 의학적 관찰로 진단되는 특정 원인을 가지는 치료의 대상. 이렇게. 그러니까 뇌가 어느 부분이 후천적으로 분명히 고장났다. 그런 걸 밝혀내는 게 치매다. 이게. 다음. 건망증. 자꾸 잊어버리죠. 저도요 요즘에 웃겨요. 차 열쇠 가지고 손에 들고도 찾는 거야. 차 열쇠를. 뭐 치매 강사도 치매기가 있어요. 사실은 없는 사람이 없어. 나이 들면 건망증이. 근데 건망증이랑 치매랑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산을 갖고 나갔어요. 그래도 어디다 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그거 어디다 둔 거 같은데 둔 거 내가 봤는데 그래? 그런데 전혀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치매고 누가 어디다 뒀는데 그러는데 맞아 거기다 뒀지 그렇게 나중이라도 또 기억이 난다고 한다면 치매가 아니고 건망증이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네. 전혀 새까맣게 모른다. 이거 큰 중증이야. 이거 치매야. 그러나 나중에 뭔가 기억이 자꾸 이렇게 누가 지적해주고 그럴 때 힌트를 주고 그럴 때 기억이 난다. 그러면 치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다음. 노인 우울증. 이 우울증이 참 유사 치매라고 그러면서 우울증인 경우에 치매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치매 걸린 우리 장인어른도 보니까 그냥 멍하니 우울하게 하지. 그러면요, 그거 어떻게 해?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들어가서 그냥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냥 보고만 있다 나오는 거야. 근데 치매를 배우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가서 안아주고 아이고 잘 주무셨어요? 뭐 드셨어요?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치매는 마치 뭐와 같냐면 짐승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지성은 다 사라지고 짐승의 본능만이 남는 거거든. 개들을 키울 때 밥 잘 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개들이 순하고 사랑스럽게 되지만 왜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뭐 이래라 그러고 저래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핀잔 주고 그러면 만약 개를 맨날 때리고 그래 봐요. 그럼 막 욕하고 그래 봐요. 미워하고 그래 봐요. 개가 얼마 싸나워질까요? 싸나워질까요? 싸나워지겠지. 마찬가지로 치매 걸린 사람들은 잘 돌보면 순한 편한 치매가 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그냥 그것도 못 기억하냐 그러고 아까 밥 줬는데 또 달라고 그러는데 막 야단치고 막 그러면 싸나워져. 못 살아. 그리고 그 사람 보기만 하면 막 싸우려고 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면 편안해요. 잘 대줄 수 있어요. 치매 걸렸는데 뭐 아니 강아지들도 뭐 똥 치우고 뭐고 하는데 귀찮잖아. 말 안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해주면서 아이 자기 어르신 자기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병 때문에 그러는 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나중에라도 후회될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대하면 돼. 제가 아는 그 목사님 허일 목사님이라고 저쪽에 근데 그 엄마가 치매가 들으셨어. 치매가 심해. 근데 목사님 대할 때는 우리 사자 목사님 아들인데 아들한테 아들 목사님한테 우리 사자 목사님 그리고 기도받기 좋아하고 예배하기 좋아하고 편안해. 그렇게 치매 오면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요 뭐냐면 여기 꽉 찼어. 저 의학적으로 보면 꽉 차가지고 도저히 뭐 이 사람은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 남에게 피해 안 되는 부분만 고장 나가지고 괜찮아. 멀쩡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딴 데 다 망가져도 내가 신앙 지키고 사람 구실하고 그런 일로 존귀하게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 딴 데는 다 고장나고 그것만 안 고장나는 거야. 근데 멀쩡한데 남 괴롭히는 치매 그 부분 그냥 하나 고장나면 그렇게 속썩이고 힘도 좋고 머리도 좋고 딴 건 다 좋으니까 얼마나 속썩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된다. 자 다음 강박증이라는 게 뭐냐면 한 일 또 하고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들었다 놨다 맨날 하고 뭐 한 말 또 하고 그러잖아요. 강박증이지. 또 화장실도 그냥 또 간다고 그러고 이게 강박증이거든. 이런 거 하여간 자 다음 그러나 그것도 자 그래서 치매로 인한 장애가 기억력 장애 또 뭐죠? 녹색 시작 진압력 장애. 진압력 장애라는 건 시간과 장소 상황이나 환경을 1층이냐 2층이냐 위치 또 시간 몇 시냐 아침이냐 저녁이냐 몇 월 달이나 몇 년도냐 이런 거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 그게 진압력 장애라고 그래요. 언어장애, 시공간 능력장애, 계산 능력 저하, 시지각 기능 저하 이제 잘 못 보는 거. 자 다음 질환도 발생하죠. 그 다음에 근위축 이 보행도 불편해지고 치매 걸리면 통제 기능도 저하되고 배뇨 배변이 어려워요. 그래서 참지를 못해. 참는 훈련도 여기 있어요. 참는 훈련, 절제 훈련. 나이가 들면 그래서요 사실 우리 장로님들 있잖아요. 물론 목사님들도 요즘에는 정신치료 이런 거 검사 받습니다. 요즘에 전도사 되려면 정신병 검사 다 받습니다. 근데 장로님들도 그거 받아야 돼요. 그 속 썩이는 장로님들 있잖아요. 이거 검사 받아야 돼요. 이거 검사. 아니 제가 이거 공부하고 나서 내가 절실히 느낀 게 한 말도 하고 그냥 못된 짓이라는 것들이 다 하고 고집만 피우고 이거 검사 한번 받아야 돼. 검사.
아니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은 검사를 받아야 돼.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은 이거 검사, 여기 쉽게, 제가 여기 이 책에 검사지가 있어요. 검사지. 예? 그 다음에 이게 특별히 MMS, 저 페이지 수로 여러분 보면 28페이지. 28페이지 여기 보면 이 검사가 치매 검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책에 자세하게 점수 내는 거 이런 걸 써놨어요. 거기 밑에 있지. 여기 보니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있다고 다 있지 답변. 네, 거기 있어요. 이거 이 책 보면 점수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울증 검사도 있죠. 여기 우울증 검사. 우울증이 치매랑 굉장히 밀접하다고 그랬죠. 우울증 검사. 주관적 기억력 평가. 우울증 검사가 두 가지나 있고 주관적 기억력 평가만 해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여기 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혹시 전문적인 그러한 그 치매 MMS, SE 저 치매 검사 받으려면 요 책이랑 같이 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학 졸업했냐 고등학교 졸업했냐 점수가 다 다르고 그 합쳐서 치매인가 아닌가 중증인가 경증인가 그게 다 나와요. 자, 다음 치매로 인한 장애, 정서적 장애가 있죠. 인격 변화, 막 성격이 변질되는 사람이죠. 아까 그 얘기를 했지만 성격이 막 특이하고 말이 고집 세고, 아유 그런 사람 진짜 이거 받아봐야 돼. 그런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65세 이상 되면 가면은 공짜로 다 치매 검사 할 수 있죠. 여기 대개 의료원에 가면 다 치매 안심센터라고 그래서 다 있어. 각 시군구 다 있어. 거기 가서 받으면 돼요. 꼭 받아보세요. 아셨죠? 내가 성격이 막 화가 나서 못 참는다. 가봐야 돼. 그리고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막 빨간색, 이제 예를 들면 여기도 나오는데 뭐 빨간 이런 거 잡아요. 행동 제어 9페이지. 9페이지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빨간색서부터 한번 그 밑으로 다 읽어보세요. 자, 시작. 빨간색. 색깔별로 읽어야 돼요. 쓴 대로 읽지 말고. 아셨죠? 한번 시작해 볼까요? 9페이지 맨 좌측 위에 칸부터 빨간색부터 시작합니다. 아래로 시작. 빨간색. 아니지, 검정색이지. 자, 빨간색, 노란색, 검정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복잡하지? 참아야 되죠. 절제해야 되지. 이런 훈련을 자꾸 받다 보면 어떻게 절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참지 못하고 그냥 뱉고 그러지 말고. 아셨죠? 이런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력도 생기고 고집도 좀 덜해질 거예요. 자, 이게 다 저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아셨죠? 자, 다음. 행동장애도 이제 막 나타나죠. 자, 공격적으로 막 하고 막 그냥 쌈딱이 되고, 그것도 그런 사람 나이 웬만큼 됐으면 가서 받아봐야 돼. 참지 못한 사람들 잘해야 돼. 자, 다음. 치매 진단 방법 쭉 나왔죠. 여기에 그거 있어요. 여러분 꼭 가서 한 번씩 해보고 어르신들 계실 때 한 번씩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여쭤보고 해서 점수 매겨보고 지금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치매는 고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 특별히 알츠하이머, 이 뇌에 이렇게 쓰레기 쌓이는 거, 아밀로이드 베타라든가 무슨 타우 단백질 이런 거 쌓이는 거, 그것도 옛날에는 못 고친다고 그랬어. 진행만 중지시키는. 아니, 요즘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당신의 뇌는 고칠 수 있다.
톰 오버라인저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런 책에 보니까 데일 브래드슨 박사라는 분이 5년에 걸쳐서 메뉴에 알츠하이머 환자 10명 중 9명을 거의 좋게 만들었어. 호전시켰어. 거의 난 거지 뭐. 그리고 3년간 100명이 넘는 환자를 낫게 했어요. 알츠하이머 환자인데 심지어. 알츠하이머 환자는 쓰리가 쌓여가지고 제거를 못하거든. 근데도 좋아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뇌 안에 염증을 줄이는 처방으로 했는데 이렇게 밀 있잖아요. 밀가루 이런 게 이 혈관 속으로 잘 들어가서 뇌에 쌓인답니다. 뇌에 염증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은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밀가루 음식만 줄였어도 저렇게 염증이 뇌에 사라져 가지고 많이 호전됐다는 거예요. 그 밀가루 음식 뭐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여튼간 밀가루가 그 혈관을 침투하는데 뭐 굉장히 적합한 크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뭐 그래서 뭐 밀가루 한다고 그래서 싫은 건 아니고 저도 밀가루도 잘 먹고 잘합니다. 근데 그거 줄여서 만약에 뭔가가 그 증상이 나아지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래 그런 것도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 오해 없기 바랍니다. 뭐 밀가루 음식 자체가 싫다는 건 아니고요. 아셨죠? 예, 예. 그런 거에 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저기 조사를 해보면 좋다는 거지. 검사. 그리고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 뭐 먹어도 괜찮으면 많이 먹는 거 괜찮죠. 자, 그리고 지금 그 치매 협회에서 홍보 의사가 있어요.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뭐 그런 유튜브도 합니다만 그 여선생님이 홍보 의사 선생님인데요. 치매 40%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과 2년 전인가 그래. 지금은 더 많이 고칠 수 있겠지. 그리고 알츠하이머도 여기도 고쳤다고 돼 있잖아. 총명탕, 특별히 한의사들도 양학 한의 다 한 사람인데 그런 걸 하더라고. 박종훈 박사나 이런 분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런 그 한약으로도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양약도 좋아. 먹으면 반짝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먹으면서 이렇게 훈련 받으면 좋아져. 걱정할 게 없다. 자, 다음. 자, 뇌 운동하여 치매를 예방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치매는 수수께끼 같다. 제가 제목을 기가 막히게 했지 않습니까? 수수께끼 치매. 저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리고 옛날에는 그 무섭잖아요. 치매 걸린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르니까 밤에도 막 돌아다니고 막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는 권사님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옛날에 그 불안관 TV 이만한 거 있잖아.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거는 막 던지고 깨트리고 난리가 나. 밤에는 무서워.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일이 있어도 치매약을 먹으면 그런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 무서워하지 마라. 아, 저 사람 어떻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뭐 저거 어떻게 막어? 아니 막을 수 있다니까. 약 먹으면 깨끗해져요. 그 치매 겁낼 거 없어. 약 먹으면 돼.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약이 개발됐다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이게 영적인 문제인가? 귀신의 문제인가? 뭐 저쪽을 어떻게 알아봐? 아니야. 지금은 많이 치매 걸리면 그 약 먹으면 난다니까. 무서워하지 말아요. 아셨죠? 네, 그렇게 바로 약을 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요, 이 치매책을 진짜 집사람이 쓰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말이야 박사학위 공부시키는데 3,500만 원 들어갔는데 말이야.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돈값을 해야 된다고. 집사람이 그러는 바람에 제가 쓰게 됐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써진 거가 있죠. 이거 쓰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주의 눈물 이렇게 하던 그냥 주님의 눈물을 보여주시더라고. 시골 그 우리 대광리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엉엉 울었어요. 아휴.
그치. 시골에서 어렵게 농사 지어가지고 뭐 중고등학교 대학 보내고 다 이렇게 가정 잘 자녀들이 세워서 곳곳에서 성공했는데 정작 고생한 그 부모는 부부간에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죽네. 먼저 가네. 외롭고 말이지. 또 나이 들다 보면 뭐가 와? 치매가 와. 그러면 자녀들이 알아줍니까? 못 알아줘. 쓸쓸하게 돌아가지.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자꾸 내가 얘기를 하면 이제 준비가 되잖아요. 준비가 된다고. 예. 안 걸릴 수도 있어. 걸렸어도 계속 노력하면 좋아져. 아멘. 예,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우리 부부가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전기 기능사도 공부했고요. 전기 기능사 어렵답니다. 근데 나는 합격했어요. 조경 기능사 우리 부부가 같이 했는데 그 조경 기능사를 시험 보고 와서요. 우리 부부가 막 손을 맞추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막 그냥 아주 신경을 써서 시험을 보고 나니까 그렇게 머리가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한 바퀴 돌리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야 이런 기분이 어디서 우리 앞으로도 계속 공부합시다. 그렇게 시험을 많이 칩시다. 그랬어요. 그 기분이요. 진짜 해본 사람만이 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멍하니 지내지 말고 열심히 나이 들어도 공부하고. 어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90 몇 세인데요. 지금 방송통신대학 법학과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법을 공부한대. 그렇게 재밌대. 90세 이상 되신 분. 그 누구더라? 그 유명한 사람이던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렇게 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뇌를 써야 돼. 한번 팽팽 돌려야 돼. 아셨어요? 글씨 모르는 사람 글씨도 배워도 돼. 요즘엔 글씨 공짜로 다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어르신들. 90세가 넘어도 안 되니까. 그다음에 요즘에 이시영 박사라고 96세 되신 분인데 열심히 공부. 아니 원고도 안 보고 뭐 잘잘잘 하는 말마다 명언이야. 이야 방송에 나와서 젊게 산다고. 그리고 자기는 돈 벌기 때문에 노인이 돼가지고 돈 벌기 때문에 지하철이고 버스고 공짜로 안 탄대. 돈 내면서 탄대. 물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사네. 그러면 자기는 일어나서 할 일이 많아가지고 설렌대. 하루아침에 설렌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렘이 있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지. 그냥 그래야지. 아이고 일어나자마자 뭘 하나 그러면 안 돼. 나이 들어서 젊게 살아야 돼요. 아셨어요? 예, 그래요. 자 다음 치매가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할까?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내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첫째로 우선적으로 할 일은 치매 안심센터에 가서 진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짜. 돈 안 받아요. 의료원에 가면 바로 해줘요. 둘째,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으면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7, 80% 다운돼 낮아지게 된다. 셋째, 치매 증상대로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먹으면 증상이 많이 호전돼. 반짝 약 먹기가 그냥 갑자기 똑똑해져. 그거는 누가 증명해 주더라고. 목사님 약 먹고 나니까 쌩쌩해집니다. 그래도 자 그다음에 환청 이렇게 밤에 이런 것도 물건 무슨 일 이런 것도 그 약 거기에 대한 약을 먹으면 그 이상한 거 보던 거 이상한 거 듣던 것도 다 끊어져요. 그거 괜히 야단만 치지 말고 빨리 치매 약 먹으면 된다니까. 의사한테 가서. 아셨죠? 그 공짜잖아요. 요즘에 공짜. 치매 증상이 심하더라도 너무 걱정 말고 옆에서 돕는 가족들이 잘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면 완전히 그냥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가지고 치매 걸렸어도 그 뭐 신경을 내거나 그런 치매도 따로 있지만 대부분은 다 편하게 된다 이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아셨죠? 다음 그래서 이제 행운을 주는 치매 예방 치료 방법 7가지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 가와시마 류타라고 하는 일본의 동북대학 그 일본 말로는 도쿠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학의 교수님이 전 세계에 이런 그 치매 예방 치료 책을 공급하고 그걸로 공부하는 사람이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한 10만 명 이상 된다고 지금은 아마 한 100만 명 가까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냥 이거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7가지. 자, 운동요법, 치매 체조. 치매 체조 기가 막히고 좋습니다. 아셨죠? 저기 중앙치매센터에 들어가 보면 치매 체조가 나와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몰라요. 다음, 글짓기. 글이 뭡니까? 글이 암호야, 기호야, 약속이야. 글을 읽는 거 우리는 평범하게 읽는 것 같아도 그것도 약속이야, 약속. 암호야, 암호. 많이 이게 벌써 이게 돌아가고요. 글 짓기까지 한다. 그 대단한 노력이 들어가는 거거든.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기 쓰기, 글 짓기, 뭐 이런 거 글쓰기, 글 낭독하기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아셨어요? 예. 다음 여기서 소리내어 글 읽기. 뭐 쉬운 수학 문제 빨리 풀기. 뭐 5 빼기 3은 3 곱하기 6 그렇죠. 그런 거랑 또 빨리 하면 이거 돌아간다 이거. 그것도 기호고 약속이야. 그 어려운 것만 풀어서 아니라 쉬운 거라도 머리가 돌아가야 하게 되는 이다 이거. 내가 아셨어요? 그리고 1서부터 120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거 빨리 될 것 같죠? 잘 안 돼. 노인분들 잘 안 돼요. 이거 빨리 해버려. 120까지 소리 내는데 빨리 세기를 45초에 걸리는 사람은 중학교 레벨, 중학생 레벨. 35초에 끝내는 사람은 고등학교 레벨. 25초 안에 끝내는 사람은 이공계 대학생 레벨.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대학 수학과 정도는 돼야 25초 안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거라면 이게 우스운 것 같아도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걷거나 뛸 때도 숫자를 생각하고 그러면 머리는 팽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멍하니 가지 말고 또 지나가는 사람을 잘 살펴 생각하고 저 사람 직업이 뭘까 동태눈처럼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올 때도요 한 번은 저 앞으로 왔다가 한 번은 저 뒤로 돌아왔다가 한 번 이렇게 해야 돼요. 식당도 가는 데만 가지 말고 오늘은 짜장면도 먹고 내일은 김밥도 먹고 모레는 뭐 갈비탕도 먹고 이런 식으로 다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TV 보면은 그러면 머리가 팽팽 돌아가겠네요? 아니야. TV는 쉴 때 보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 TV 볼 땐 졸려. 아셨어요? TV 보고 뭐 그러면 뭐 머리가 많이 좋아지고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화투 치면 어떨까요? 물론 화투 치면서 좀 돌아가긴 하겠지만 이거 하느라고 운동하느라고 좀 돌아가는 거야. 아셨어요? 새로운 머리를 써야 된다 이거. 자, 다음 대화하는 거. 저기 그 북한에서 3년 즉 31개월간 독방 구치소 생활한 사람이 있었죠.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이분요 독방에 있는데 뭘 했을까요? 독방에서 그 독방에 있는 이 전구하고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계속 대화했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북한에서 독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한 2, 3년 되면 다 미쳐서 죽더래. 미쳐서. 근데 대화. 또 하나님과 기도가 대화잖아.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아셨죠?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근데 그냥 독백보다는 진짜 사람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즐기고 이러는 게 굉장히 뇌에 좋은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대화하는 게 중요하고. 다음, 기도와 묵상. 기도하는 것도요. UCLA 결과 보니까 장기간 묵상 혹은 명상한 이들의 해마와 안화 전도피지 시상하 이게 커지고 좋아졌다. 또 이스라엘 미국과 이스라엘 공동 연구 결과 묵상 이것도 좋고 또 기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경도 인지 장애 즉 그 치매 바로 들어가기 직전 발병률을 낮추는 효과. 미국 보건은 지원받은 미국 이스라엘 공동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회 나와서 항상 기도하고 뭐 또 가다가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치매에 잘 안 걸려 믿는 사람은요. 다음, 새로운 경험 패턴으로 살기. 남자 어르신 경우에는 꽃꽂이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신혜라고 있어요. 저 중학교 1학년생인데 2010년생. 그 이렇게 가슴으로 키운 그런 딸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뭐 학부 형들 모임에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꽃꽂이를 하더라고. 이야, 이쁜 여선생님이 꽃꽂이 제대로 갖다 놓고 꽃꽂이를 하는데 제 마음이 콩닥콩닥 좋더라고. 진짜 꽃꽂이를 했는데요. 제가 제일 잘했어요. 또 칭찬까지 해주네. 완전히 뭐 뇌가 완전히 뭐 난리가 나더라고 보니까. 남자들도 안 해본 걸 해보면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여자들은 뭐 해야 될까요? 한번 남자들이 했던 막 그냥 막 일도 해보고 뭐 여기 보니까 뭐 한번 집 짓기도 만들고 노가다도 해보고 새로운 신선한 일들을 해야 된다. 요즘에 그런 거 없어. 제가요 그 통일평생교육원 가보니까요 남자들이요 뭐 퓨전 식품이라나 그래가지고 이 샌드위치 만들어 뭐 앞치마 들고 샌드위치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그런 일을 하더라고. 음식 만들고 그런 일도. 그거 배우러 오더라고 할아버지들이. 남자라고 못해요? 하는 거야. 뭘 못해. 하면 되지 뭐. 여자들은 뭐예요? 남자처럼 이제 억세졌어. 지금 남성 호르몬이 막 뻗쳐. 그래서 그냥 남편 할아버지들 다 때려잡고 그냥 휘어잡고 그냥 막 빈잔 주고 그냥 그러잖아요. 요즘에 우리 마누라가요 얼마나 세졌는지 미치겠어. 과격해지고 말이지. 나는 저기 TV 드라마 보면서 눈물도 일줄 차고 그래. 왜냐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나이가 들면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다 새님들이 돼. 새님.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주체를 못해 그냥 아주. 그게 다 과학적인 게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맞죠? 여자분들 이해하죠? 맞아. 그래요. 자, 다음. 움직여라 이거야. 움직여. 이 책 집에 가서 잘 보세요. 아셨죠? 이거 귀한 겁니다. 예. 제가요 이 가격이 12,000원이야. 내가 그래서 책 이 책 뭐라 그래? 이게 출판사한테 그래서 이거 나한테 한 권 팔 때마다 5,000원 내놔. 그랬더니 이렇게 12,000원 내는 거야. 그러면 반값에 이제 저기 자기네도 이익 남기고 서점에서 또 뭐 세금 떼고 뭐 하고 그러면 나한테 5,000원이 와요. 5,000원. 그래서 5,000원에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일부러 비싸게 부르는 거야. 여기 보니까 이거는 23,000원인데 이거는 10,000원 나한테 내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을 매겨. 그래도 잘 팔려요. 비싸긴 하지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들 잘 보시고 다음 그래 장인어른처럼 그래서 92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참 건강하고 새벽기도 끝까지 잘하시고 할렐루야. 또 막 자녀들 정말 사랑하고 손주들 사랑하고 진짜 우리 장인어른 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참 잘하시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92세까지 치매도 걸렸었는데 완전히 인사불성을 깨어나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몇 달 동안. 할렐루야. 치매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썼어요. 그래서 운동, 성경 읽기, 기도 묵상, 치매 예방에 최고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기만 해도 치매 예방됩니다.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이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음 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난 거 하나님의 눈물 보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느끼게 하시고 정말 앞으로 노년에 치매 예방 미리미리 하고 치료도 미리미리 해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갈 때까지 치매 없이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살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모세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일교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만가지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세계 최고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이 귀한 교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우리 민목기 목사님도 하나님이 세계 민족에 뛰어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귀한 종으로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